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더욱 유심히 살펴보는 것 아시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파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집중 타겟이 됩니다. 자녀에게 저가 매매를 잘못하면 양도세 신고여도 세무조사 때 감정평가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누락 혐의 때문에 그런데요. 도대체 무슨 사유로 세무조사 중에 감정평가까지 했을까요? 바로 상가를 기준시가로 양도했다는 게 그 사유였습니다. 상가는 기준시가로 다들 많이 신고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양도세 조사 중에 왜 감정평가까지 받게 되었는지 이번 심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케이스에 대안으로 가족법인을 통해 부모 상가를 매매하면 어떻게 더 유리한지도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도 아니고 상가를 기준시가로 매도하였는데 양도세 조사 중에 감정평가까지 하다니 이례적인 경우이지요. 왜냐하면 아파트와 달리 상가의 경우 비교할 유사 매매가액을 찾기가 힘들어서 양도세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사례에서의 상가는 단독 건물의 상가가 아닌 집합 건물의 부분 상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사실관계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상가의 지분을 두 아들에게 반씩 나누어 양도를 하고 거래 당시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에 대해 양도세 조사가 나왔고 조사팀은 양도세 조사였지만 저가 양도 때문에 증여세 누락 혐의가 판단되자 감정평가기관에 감정가 의뢰를 하고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대로 양도세와 증여세 결정을 하였습니다. 감정평가는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할 때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양도세 조사 중에 저가 양도로 증여세 혐의가 생기면 증여세 추가 조사 선정이 가능하고 상승세법에 따라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무한히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나 증여세 법정 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가나 감정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 결정 기한은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부터 6개월,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9개월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조사 중이더라도 이 기한 내에 있으면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로 봐서 감정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처럼 시세 파악이 되는 게 아닐 텐데 저가 양도인지는 어떻게 알고 감정평가 의뢰를 했을까요? 이건 정말 운이 없는 경우였는데요. 같은 건물 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 중인 다른 호실이 비슷한 날에 계약한 내역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조사팀이 비교해보니 제3자와 거래된 이 계약가와 조사받는 납세자가 신고했던 양도가는 거의 2배나 차이가 나서 추징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양도세 과소신고로 자녀는 증여세 무신고로 결정을 받아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을 당했습니다. 가족 간 매매는 이렇게 국세청의 요주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감정가가 없는 상가 매매라도 기준시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물 상가인 경우는 비슷한 용도의 유사가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조회한 후에 가족 간 매매 계약서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상가를 양도하는 같은 상황에서 자녀 대신 가족법인에 양도했다면 어떤 점이 더 유리할까요? 가족법인의 주주에 자녀들만 들어있다면 매매계약으로 상가가 자녀의 간접 소유가 되는 것이라 양도 후엔 실질적인 자산의 통제권이 자녀에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는 자녀와 가족법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상가는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녀가 상가의 임대소득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주주로서 배당으로 임대소득을 가져간다면 배당소득세를 내고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과 주주는 분리되는 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부모가 가족법인을 이용해 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를 했다고 무조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법에서는 부모가 가족법인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를 했을 때 가족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주인 자녀에게 그 간접적인 이익이 1억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활용하면 가족법인의 주주에 자녀와 손자까지 여러 명이 있을수록 훨씬 유리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앞의 사례처럼 저가 매수로 자녀가 이익을 보았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를 넘거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면 바로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가족법인의 경우 주주가 여럿이라면 저가 거래에 의한 이익이 주주별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주별 1억 미만으로 거래 이익을 나누고 거래 형태까지 분산한다면 세율이 높은 증여세 대신 법인세만 내는 훨씬 유리한 절세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상속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족법인을 활용한 방법이 탁월합니다.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구조를 잘 짠다면 높은 상속 증여세 대신 낮은 법인세만 내고 자산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가나 토지가 아닌 주택의 경우는 법인이 취득하면 종부세와 법인 추가 양도세 등 페널티가 많기 때문에 가족법인은 상가나 건물의 경우에만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매매 시 상가의 양도라도 사전 검토 없이 기준시가를 쓰면 저가 양도 혐의가 있을 시 감정평가와 증여세 과세 위험이 동시에 있다는 것. 특히 유사 매매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집합 건물의 부분 상가라면 신고 전에 실거래가 사례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 부모와의 거래 시 상가나 토지의 경우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훨씬 유리한 절세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저희 채널을 구독해 두신다면 가족법인 활용 시 어떤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와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상속증여세 절세 방법과 가족법인 사례들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법인 책을 쓴 가족법인 전문가 국세남 상속증여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